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안양시 박달동에는 1973년 자리 잡은 노루페인트 본사와 공장이 있는데요. 이 향토 기업을 중심으로 박달동 공업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안양시는 노후된 공업지역을 지식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 조성된 이후 입주 의향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입주 기업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 박달동 공업지역은 약 37만 6천여 제곱킬로미터 부지에 노루페인트를 포함 20여 곳의 기업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낙후된 이곳을 지식첨단 산업단지로 바꿀 계획이며 연말쯤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업단지 정비 계획에 따라 20여 개의 입주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업지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노루페인트는 지난 2014년 에폭시 누출 사고 이후 다시 한번 이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측은 50년 동안 박달동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향토 기업으로 본사와 주요 생산시설을 단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양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임직원과 가족 등 1,800여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장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노루페인트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노루페인트를 포함 20여 곳의 기업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약 13,00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또한 안양을 떠나야 할 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도시공사 측은 일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입주 기업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마친 뒤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10월 중 입주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지식첨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만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내년에 지식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입주 대상 업종이 결정되면 박달동 공업지역의 기존 기업들은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지 역세권 개발과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대상지인 초지동 주민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지역에서 예정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쏠렸습니다. 특히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촉각을 세웠습니다. 30층 이상의 아파트와 대형 쇼핑몰, 호텔과 업무시설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대형 전시와 공연, 스포츠 행사가 가능한 문화 복합시설을 짓는다는 게 안산시의 구상입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정보가 부족하다며 지역 내에서의 설명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초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이 초지동 주민인데요. 별도 사업 계획 개최를 한번 초지동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초지동의 둔배미 체육관에서 설명회 개최를 약속하면서 인근 도시와 차별화된 안산의 도약을 위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원에 보면 화서역 있죠? 화서역에 뭐가 있죠? 스타필드 있죠. 근데 저는 스타필드를 가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은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왜 우리 안산에는 왜 우리 땅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 초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출자 출연 동의안을 안산시 의회에서 보류한 것에 대한 항의도 나왔습니다. 초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민주당 의원님께서 많이 반대하셨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초지 역세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도시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안산시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느냐 이 관점을 한 번은 점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산시 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초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인 FC 안양을 위한 축구 전용구장 건립이 새해 국면을 맞았습니다. 노후된 종합운동장 재개발과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함께 추진하게 됐는데요. 안양시는 축구도 하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합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짤 예정인데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된 지 38년 된 안양 종합운동장 재개발과 FC 안양 축구 팬들의 염원인 축구 전용구장 건립 사업. 안양시는 두 가지 현안을 하나로 통합해 추진합니다. 종합운동장과 축구 전용구장을 서로 연계해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지금 축구 전용 경기장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어렵지요. 또 지역적 활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 콤플렉스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축구 있을 때 축구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익성을 발생하는 문제를 하고요. 지역 경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는 조만간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내년 10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종합운동장과 축구 전용구장 복합 개발에 따른 기본 계획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고 했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 축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님은 보십니까? 단지 축구 전용 경기장만 가지고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산 종합운동장을 연계해가지고 스포츠타운을 만들게 되면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고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안양 종합운동장과 축구 전용구장 예정지 주변에는 5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고 월곶 판교선 전철도 연결됩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은 그 중심에 건립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시가 대부도를 해양수산 특화 거점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방아머리항 일대를 중심으로 해상교통과 관광, 레저와 안전교육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시화방조제 건설과 함께 조성된 방아머리 항입니다. 인천과 대부도, 육도와 풍도, 덕적도와 자월도, 승봉도 등을 잇는 여객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수산물 직판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비좁습니다. 10여 척 남짓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나마 태풍이 오는 등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 다른 항구로 피항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선착장이 접안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배들이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지금 배가 몇 대밖에 없어요. 천하의 선착장은 여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민들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방아머리항을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553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방파제를 쌓고 선착장을 넓히는 등 어항의 기능을 대폭 개선합니다. 2027년에 착공해 203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방아머리항은 서해권 해상교통의 중심지로서 관광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 어항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사업 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방아머리항 일대를 명품 해양 특화 벨트로 조성합니다. 300척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이 방아머리항 인근 시화방조제에 건설됩니다.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민간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해양안전체험관은 교육의 거점으로 방아머리 해변은 해양생태 관광 중심지로 풍력발전소 주변은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한편 안산 도심에 위치한 반달섬에서 대부도를 잇는 시화호 백길 복원은 내년 봄에 개통할 전망입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친환경 전기 선박 대신 민간으로부터 일반 선박을 도입해 배를 띄울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야영장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불법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야산 등에 들어선 야영장에 집중 단속했는데 1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무단으로 설치한 놀이시설도 많아서 이용자들의 안전에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의 한 야산입니다. 에어 바운스는 물론 원통이 길게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드러납니다. 모두 불법 시설입니다. 요 호수로 이렇게 물 저기서 뿌려주면은 이물 퍼가지고 뿌려주면 미끄러우니까 물이 있으니까 애들 쑥 내려가는 거죠? 예. 불법 놀이 시설을 비닐하우스로 덮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무등록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문제까지 예상되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시에 부닥치는 애들도 있죠. 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한 번도 없어. 시에는 경기도가 휴가 시즌 도내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미신고 무등록 시설로 무단으로 휴게 음식점을 만들고 커피나 차를 판매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동시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야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하고자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시흥 공단 주변 정왕동엔 곰솔 누리숲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좁은 도로에 아예 번호판까지 떼고 세워놓는 화물차도 있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은 물론 통행 차량까지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흥 정왕동 곰솔누리숲 인근 도로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불법 주차로 좁아진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왕복 2차선인 도로 한쪽에 이렇게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서 주행을 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또 다른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가득합니다. 아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화물차까지 발견됩니다. 직접 운전을 하며 인근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도로를 지나기 위해 역주행으로 고개 운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해요. 이게 도로 나가는 길이니까 차들이 거의 다 일러 가요. 저희 아는 사람은 딱 조심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다 그냥 딱 사고 나고 그러죠. 시흥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시도 그쪽으로는 좀 확인을 하긴 하는데 워낙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시흥시는 곰솔누리숲 일대의 주차 공간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주민이 도시 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가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주민 제한 방식 도입을 통해서 5년 이상 걸렸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주민설명회는 10월 7일에는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10월 8일에는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서 열립니다. 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하안동 상업지구에 문을 연 현장 지원센터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마친 하안지구 12개 단지와 철산주공 12, 13단지 등의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광명시는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농사를 거두는 때가 왔지만 가을 들녘엔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때문인데요. 안성에선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고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기를 맞은 안성의 가을 들녘. 알곡이 맺힌 벼가 모두 쓰러져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갈아엎은 논에선 쌀값을 올려달라는 농민 시위가 벌어집니다. 윤석열 내리고 쌀값을 올리자! 올리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자 안성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논을 갈아엎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쌀 가격의 추이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11월을 기점으로 점점 상승해야 하는데 올해 초 20kg에 49,000원 수준에 머무른 후 계속 감소하더니 9월 기준 43,0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쌀 생산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0아르당 생산비는 77만 원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면서 2022년에는 85만 원, 2023년에는 87만 원까지 3년 만에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쌀 가격이 20kg당 최소 6만 5천 원, 한 가마니당 26만 원이 돼야 채산성이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가격으로 해서 쌀 한 감에 80kg 전곡 한 감에 26만 원, 밥 한 공기에 300원이고 또 농민들은 이런 쌀값 하락이 정부의 쌀 수입 정책과 윤 정부의 양곡법 거부 때문이라며 분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0만 원을 이제 쌀값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쌀 가격을 이제 보장을 안 해주고 양곡관리법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한편 농민들은 이번 시위 이후에도 오는 10월 중에도 집중 시위를 진행한 뒤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정부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찬현입니다. 경기 침체로 힘들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를 지급하고 대출 연장을 해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때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방안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개인 사업자나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민생회복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첫 번째 대책은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입니다. 영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11월부터 발급합니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이 대상이고 업체당 사용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살 때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이후 세액 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연회비와 보증금이 없고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지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은 사업 필수 물품 구매에 한정하고 인건비 등의 지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특별 지원으로 자금을 받았다가 최근 상환 시기가 돌아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추가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기존의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금을 6년 대출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원금 상환이 3년 유예되고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커머스 플랫폼사와 연계해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팀F 미정산 피해 기업과 도내 소상공인 100개사를 중심으로 프로모션과 마케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보통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로 지정받아도 상품권을 쓸 수 있는데요. 용인시가 이른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 구매가 가능해서 가게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개의 가구 점포가 모여 있는 용인 어정 가구단지입니다. 매장 곳곳에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이곳 상인들은 불경기에도 최근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말 상점가로 등록된 이후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상점가로 지정이 된 후에 저희 공모 사업도 같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많이 되었었고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최소한 20-30% 정도는 더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의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용인시가 자체 조례를 완화해서 이른바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로 한 겁니다. 용인에선 현재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등 모두 4곳 상권에서만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골목형 상점가로 분류된 건 한 곳도 없었는데 이달 첫 대상지가 생겨납니다. 500여 곳의 점포가 자리한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 상점가가 신청을 한 상태로 벌써부터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매시 10%를 할인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더 좋아할 것이고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10여 곳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역 설정이라든지 또 그 상권에 맞는 컨설팅이라든지 또 특별히 상인의 조직이 약한데 이 조직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적극 좀 이렇게 지원해드려서 상점가 지정을 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상점가 지정으로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은 14만 곳의 소상공인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